네. 자, 다시 교재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02페이지 6번부터 이번 시간에 할 차례죠. 자, 용산전자라는 회사를 통해서 AT 시험 실무 수행 맛보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메인 매출 전표 문제 6번째 문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주식회사 효한 상사에 컴퓨터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였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러니까 컴퓨터를 신용카드로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17번 과세매출 유형으로 우리가 유형을 선택해야 되고요. 거래 날짜 여기 체크해 두시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금액 입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17번 카드과세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카드사를 물어보는데 현대카드라는 거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고, 네. 그리고 거래처는 효한상사로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저것 이제 그 챙겨서 매출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서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해야 되는지 잘 체크해 두시고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10월 24일로 입력. 10월 24일 유형은 17번이 돼야 돼요. 17. 그래서 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형을 그래서 마우스로 선택하지도 말고 손으로 직접 타이핑하라고 여러분에게 처음에 그렇게 주문을 했죠. 마우스로 클릭하려다가 분명히 클릭했는데 그 밑에 게 눌러져 있어요. 네. 그래서 마우스로 하다가 이 유형을 잘못 선택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손으로 타이핑 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자, 카드사 현대카드죠. 확인해 주시고 품명에다가 그대로 써줍니다. 컴퓨터 수량단가 모르고요. 공급가액에 합계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572000 그러면 공급가액 52만원에 부가세 52,000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거래처는 효한상사로 입력해야 돼요. 전자세금란은 신용카드는 전자세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분계는 여기 보면은 4번 카드 분계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4로 해주십니다. 자, 컴퓨터를 판매한 거죠. 효한상사에. 자,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현대카드사가 맞습니다. 부가세 수금 매출세액이니까 맞죠? 공급가액은 상품매출 수익 발생으로 처리하시는 거 맞습니다. 네, 분계 이대로 두시면 돼요. 다음은 7번째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4점짜리죠. 평가 문제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그러면 1기 확정기간이다. 그러면 4월부터 6월을 의미하는 거죠.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은 자비익으로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며 거래처 코드도 입력하고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와서 참고하라. 자비익 10,000원 이거 아마 저장이 되어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4월부터 6월로 조회해야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4월부터 6월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정기신고에서 엔터 해보니까 이렇게 정기신고의 저장된 데이터 불러옵니다. 네,
그냥 확인해야죠. 불러온다고 확인. 그러면 여기 마감된 상태로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10,000원. 여기 공제액에 10,000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54번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0,000원을 차비익 처리하라라고 평가 문제에서 지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자비익이고요. 요 매출세는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요 매입세는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요 차감세는 양수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 미지급 세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계정 과목을 어느 숫자를 어떤 계정 과목으로 입력할 건가 딱 특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의 마지막 7번째 문제는 이 문제 아니면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시험지에다 숫자를 메모할 필요 없이 큰 숫자는 복사를 떠서 처리합니다. 자, 매출세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자, 6월 30일자 과세기간 종료일 날짜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6월 30일을 입력하고 3번 차변에 부가를 검색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사해온 게 부가세 예수금이죠. 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의 증가로서 대변 항목이었습니다만은 정리할 때는 반대 방향 차변에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 차변에다 넣어라 이 말이죠. 자, 거래처나 적요 채점 안 합니다. 컨트롤 V 1102나 000 입력됐고요. 엔터 줄 바꾼 다음에 이번에는 대변에 부가 하셔가지고 부가세 대급금 딱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입력해놓고 복사하러 가면 되겠네요. 부가세 신고서 탭 클릭하시고 여기 매입세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일반 전표에 와서 대변에다가 컨트롤 V 그러면 243만원 나온단 말이죠. 자, 또 대변에 미지급세금 미지급세금 261번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미지급세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세무로 검색해 보세요. 세무 코드에다 세무 입력해 보시면 세무가 들어가는 건 세무서 있죠. 용산세무서네요. 용산세무서 선택해 주시고 복사하러 갈까요?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차감세 요거 클릭하고 컨트롤 C 일반 전표 돌아와 가지고 여기다 컨트롤 V 그럼 밑에 10,000원이 지금 현재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것을 자비익 처리하는 거예요. 대변에 자비익 방향키로 쭉 가서 10,000원 네, 자비익까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입력하는 줄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니까 좀 더 복잡해 보입니다. 뭐 잘 연습해 놓으면 이거 나올 확률이 뭐 거의 50%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아니면 그 납부하는 거. 그러니까 연습을 해두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나올지 저게 나올지 몰랐을 때 이게 불안한 것이지 이거 뭐 거의 나오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연습을 해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AT 그 홈페이지,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가면 그 합격률이 거기 나오거든요. 합격률 나오는데, 야, 왜 합격률이 이렇게 30% 40%밖에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덜 해서 시험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다 기출문제 분석이 돼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반복 연습을 해가지고 가면 80% 이상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합격률이 80%가 안 나오느냐? 예,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준비한 시간이. 그래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고 많이 반복 연습을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문제, 기출문제 풀이만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기초가 다 닦여 있단 말이에요. 기초 이론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3일 패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전표 입력 쫙 결산 마무리까지 한번 돌려봤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연습을 할 것이다 이겁니다. 뭐 시험을 바로 몇 주 안에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로 합격이 될 테니까. 시험 일정이 지금 지난주에 시험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첫 시험 2월달 시험을 보시는 건데, 지금 12월에 여러분이 이 정도 실력을 끌어놓았다가 2월 시험 볼 때 이거 다시 한 기출문제 한 3번만 다시 풀어보시면 그 실력이 살아나요. 그리고 공부를 쭉 안 하는 게 아니고 TAT 2급으로 쭉 나갈 거란 말이에요. TAT 2급으로. 그러니까 TAT 2급 하다가 FAT 1급을 풀면 더 쉬운 거죠. 이제 안정감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TAT 2급 끝날 무렵에 TAT 2급과 FAT 1급을 같이 응시하시면 되겠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이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는데, 이거는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문제였더라. 그리고 이 문제는 꼭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 거래처 코드를 도대체 어디에다 입력하느냐? 부가세 대급금이나 부가세 예수금에다 입력하라는 말이 아니고 미지급 세금. 만약에 환급세액이 있다. 그러면 미수금. 거기에다가 세무서를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에서 세무로 검색하면 돼요. 그래서 용산세무서 아니면 서초세무서 뭐 이런 식으로 마포세무서 이렇게 세무서를 찾아내면 됩니다. 자, 수행 결과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처리했던 것과 똑같죠. 네, 수행 팁에 보시면 매 회차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숙달을 해놔야죠. 나오는 확률이 거의 대부분, 거의 나올 확률이 거의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납부하고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결산 문제 보겠는데요. 결산은 8점이 배점이 됩니다.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용산전자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시오. 자, 수동결산. (2021년 10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1년분, 내년도 9월까지입니다. 1년분 보험료 60만원을 지급하였다.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를 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월할로 계산하시오. 그럼 이 기간 미경과분이 9개월입니다. 9개월. 9개월치 보험료는 기간이 미경과했기 때문에 이거 10월 1일 날 비용 처리했는지 자산 처리했는지 봐야 되겠네요. 네. 자, 10월 1일 전표를 조회해 봅시다.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10월 1일 날짜를 입력해 봅니다. 비용 처리했네요. 출금 전표로 보험료. 그러면 이 60만원이 당기의 보험료는 결산 때는 당기에 해당되는 것만 보험료로 처리하고 미경과된 9달치를 여기서 비용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60만원 곱하기 계산기를 가지고 9 나누기 12 해가지고 이 9개월치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계산을 해내야 돼요. 9달치. 왜냐하면 보험기간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니까 이 미경과된 9달치를 차기로 이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꺼내서 60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은
45만 원이다 이거예요. 이 45만 원을 차기로 가지고 가려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선급비용 45만 원, 대변에 보험료, 비용 취소 45만 원. 이 분계를 12월 31일자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우리가 비용의 이연입니다. 비용의 이연.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 연습했죠. 자, 그러면 12월 31일로 입력할까요? 일반전표 날짜를 12월 31일 날짜로 바꾸어 놓으시고 3번 차변에 선급비용 자산 증가 선급비용입니다. 45만 원 금액만 입력하시고 대변의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입니다. (821번이죠) 45만원 비용 취소.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된 거예요. 결산 문제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자동결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200만 원이다.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전기까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없다. 없으면 조회 안 해도 됩니다. 예, 문제에서 없다고 딱 찍어줬으니까 굳이 가서 조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 전기까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무조건 조회해야 됩니다. 시산표를 조회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더라. 그러면 200만 원만 입력해야 돼요.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추가 설정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없대요. 그러면 1200만 원 다 입력합니다. 어디다가? 자동결산이니까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하는 거거든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 퇴직급여라는 항목이 있어요. 퇴직급여. 거기에다 1200만 원 입력해주고 전표 추가 누르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결산자료 입력. 결산에 있죠?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을 결산일자로 입력해 주시고 1월부터 12월 이 팝업창이 나왔을 때는 확인 단추 눌러 주시고 퇴직급여가 어디 있느냐? 판매관리비의 맨 끝에 잡비 바로 밑에 퇴직급여 가로 열고 1200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1200만 원을 입력하시라.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요 전표 추가 눌러서 마무리 해줘야 됩니다. 전표 추가, 예. 확인.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그 3일 패션을 할 때는 꽤 여러 개를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전표 추가 한번 마무리로 했는데 시험에서는 일반 전표, 수동 결산 하나, 자동 결산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바로 전표 추가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와 있죠. 12월 31일자 일반 전표 와 보면은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 넘어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입력한 퇴직급여 퇴직급여와 퇴직급여 충당 부채 1200만 원 분계가 넘어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 8점. 준비 잘 해놓으시면 결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회계정보 분석 문제 8점입니다. 예. 이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 FAT 1급 시험에서는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제일 쉬운 문제. 맨 앞에 나오는 그 기초정보 관리보다 더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시험 보는 요령도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볼 때는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네. 순서를 지키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쉽다고 느끼는 것을 먼저 푸는 게 그게 요령입니다. 그래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혹시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시간 부족한 것이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했으면 어차피 남은 문제는 내가 몰라서 넘긴 문제니까. 예, 쉬운 거는 먼저 다 풀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빨리 보시고,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네,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넘기고 딱딱 답이 보이는 문제들 빨리빨리 그거부터 하시고, 다시 앞으로 가서 내가 남겨둔 문제들을 2차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네, 어려운 문제하고 씨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총계정 원장 조회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딱 열어보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 네, 총계정 원장. 이렇게 열어놓고 문제를 또 봐요. 상반기 중 상품 매입이 가장 많았던 달은 몇 월 달이냐?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서 엔터를 그냥 치면 되겠네요. 상품을 왼쪽에서 찾으면 되니까. 네. 계정 과목 처음부터 끝 해서 왼쪽에서 계정 과목 찾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왼쪽에 상품 보이죠? 상반기니까 여기죠. 1월부터 6월. 가장 큰 것을 찾으라 그랬죠? 상반기 중 상품 매입이 가장 많았던 것은 여기서 제일 큰 걸 찾으면 되죠. 800만 원. 1월이죠, 1월.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1월을 딱 체크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에는 그게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시험장에 여기 답안 작성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여기 탁 클릭해 가지고 답 찍어주면 돼요. 일단 시험지에다 표시해 두었다가, 자, 다음에 두 번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라.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실행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어디 있는지 이제 아시죠?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요. 문제를 또 봅니다. 일기 예정 1월부터 3월 신고 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매출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냐? 자, 1월부터 3월 정기에서 엔터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니까 여기죠. 매출이 여기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를 딱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서 거래처를 이제 보면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에 매출액이 가장 큰 거래처. 그러면 매출액이 가장 큰 거래처 여기서 보면은 2천만 원짜리 부국상사네. 그래서 부국상사에다 체크해 놨다가 답안 작성해서 2번 찍어 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요령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시험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해라, 이렇게 뭐 조회하라고 나오는 겁니까? 네, 맞아요. 네. 총계정 원장 조회해라, 일개표 조회해라,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무슨 장부를 조회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네. 자, 용산전자 우리가 FAT 1급의 실무 수행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입니다. 이거 다 맞으면 70점이에요. 그러면 이론 다 틀려도 합격이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실수라는 게 항상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도 뭐 시험을, 이 AT 시험을 한 세 번 본 것 같은데, FAT 1급도 한 번 받고 TAT 2급도 한 번 받고
TAT 1급도 받고 점수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예. 뭐 모르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아는 문제라고 다 풀었는데 어이구 너무 만만히 봐가지고 놓친 게 뭐 실수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긴장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수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70점. 70%만 맞으면 합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30% 정도는 일부 모를 수도 있고 또 일부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험 준비 앞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용산전자를 통해서 그 맛보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 참 궁금하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걸로 보고 유형별 연습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유형별 연습 문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앞부분에 있는 것은 전부 그 이론 시험에 대비한 유형별 연습 문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이론 공부할 때 공부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론 공부할 때 그 동영상 강의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일치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여러분 교재하고 똑같은 내용을 PDF 파일로 여러분 학습 자료실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는 이론 공부를 대비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 공부할 때 이미 풀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고요. 몇 페이지로 건너뛰느냐 하면은 372페이지로 건너가겠습니다. 네, 유형별 연습 문제의 실무 수행 쪽입니다. 이론은 우리가 동영상 강의 시간, 이론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고 유형상사라는 회사로 넘어가는데 이 유형상사는 지금 우리가 그 용산전자는 금방 끝나버렸잖아요. 요거 60분 안에 하는 문제니까 금방 끝나버리죠. 근데 이 유형상사 문제는 문제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형상사는 왜 이렇게 많냐? 시험에 나오는 문제 문항만 넣은 게 아니라 이게 총연습? 그러니까 실무 수행의 총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연습. 그래서 유형상사를 통해서 실무 수행의 총연습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형상사는 한참 걸릴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총연습 끝나면 그 다음에 모의고사와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일까지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고 17일부터 24일까지는 여러분 이제 그 줌으로 쌍방향 수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24일까지로 해서 이 교재를 다 끝낼 겁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가 다 끝나든 안 끝나든 하는 데까지 24일까지 소화를 이 교재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마지막 주는 여러분들 겨울방학 일주일간 겨울방학이에요. 그래서 1월 3일 날 이제 오시게 되면은 교재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 나오실 때는 교재 안 가지고 나오셔도 돼요. 새 교재를 제가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그때는 TAT 2급 교재로 그래서 수준을 좀 높여서 하는데 TAT 2급에서는
이론은 그냥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FAT 1급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론에서. 그러니까 FAT 1급하고 중복되는 것은 그냥 슬슬 넘어갈 겁니다. 쏙쏙 넘어가고 추가된 것만 제가 조금 시간 내서 설명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보고요. 그렇지만 또 뒤에 나오는 유형별 연습 문제는 가능한 절반이라도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도 또 할 겸 해서 그렇게 하여튼 이론 부분은 좀 빨리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TAT 2급에서 이론이 완전히 새로 들어오는 이론이 뭐냐면은 소득세 이론이에요. 소득세 이론. 새로 들어가긴 하지만 소득세 이론도 자세히 설명해도 한 10시간이면 끝나요. 소득세 이론,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한 10시간. 그러니까 수업 날짜로 보면 3일이면 끝납니다. 이틀이면 8시간이잖아요. 3일이면 12시간. 그래서 소득세 이론이 새로 추가되는 이론인데 그것도 한 3일이면 끝나니까 2-3일이면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론이 끝나요. 그리고 바로 또 실무 수행으로 넘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달에 TAT 2급 시험 준비를 해서 1월 중에 여러분들 시험 접수하고 아직 내년도 홈페이지에만 내년도 시험 일정 나와 있는데요. 1월 중순에 아마 원서 접수할 거예요. 1월 중순에 원서 접수해가지고 여러분이 2월 달에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어요. 자, 유형 상사로 로그인을 해 놓으시고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용산전자에서 유형 상사로 바꾸는 방법은요. 여기 용산전자라고 하는 요 제목 표시 있죠. 거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요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첫 창이 나오죠. 여기서 이걸 바꿔줘요. 유형 상사 3200번으로 확인 그리고 로그인 하면은 지금 열려 있는 거 모두 닫겠다 나옵니다. 예 하시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회사 바꾸는 걸 저 제목 표시를 해서 쉽게 바꿀 수가 있고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볼 때 시험 볼 때는 회사가 이 회사 저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바꿀 일은 없어요. 그 한 회사 가지고 끝까지 시험 보는 거니까. 자, 유형 상사로 바꿔 놓으시고 여기서 이 실무 수행 여러분 교재 372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